이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네,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입시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입시 컨설턴트 최철민 소장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1대 컨설팅을 아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 다 해주셨는데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진로상담교육 지금 석사 과정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학원에서 보여드린 이력에는 이제 제가 고양시에 있는 지역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고양시 학원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원연합회에서 입시전략팀을 만들었고요. 그 입시전략팀에서 입시전략팀장을 맡아서 이제 원장님들께도 입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신 학원이 있다면 이렇게 방문드려서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거 진행할 때도 참가해서 간단하게 어머니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써있긴 하지만 한철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고교학점제 강의를 나가면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대전의 청송수련관인가 하는 곳에서도 후원사가 중간에 끼고 30분 정도 있었죠. 하고 제 시간만 3시간이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부터 3시간을 한 1시간 반을 하면서 이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분 정도만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 아버님 쪽 계시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지금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짧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댁에 가시기 전이나 뭐 그럴 때 질문하셔도 괜찮으시죠? 혹시 제가 앞에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들으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게 넘어가면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배운다. 그럼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한 가지 과목을 선택을 딱 했어요. 딱 선택을 하면은 한 1년 동안에 그 과목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난 중간에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이과 학생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 이런 경우는 내가 그쪽으로 진로를 희망을 삼고 있다가도 좀 인문사회 계열로 바꾸고 싶어 했을 때 3학년 때 과목을 바꿔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던 학생, 지망하던 학생이 3학년 때 문과로 전향해서 아태물리학과,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과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문과도 좀 이과적인 어떤 지식과 융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2학년 과목을 선택하는 1학년 9월 달에 문과 과목, 인문사회 계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 과목을 수강하기도 어렵거니와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학생이 쪼르면 해주거든요. 근데 해줘봐야 대학에서 안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에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 몇몇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선택 설명에 참여해서 물어봤거든요. 정발고등학교 교감생이 한 말이 최고로 기억에 남는데 그럼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감생이 하는 말이 그게 제가 정한 것이 아니어서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맞죠? 분위기에서 정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께 따지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고교학점 과목 선택이 이제 막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막 변화하던 시기니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정발고등학교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과중반 중요합니다. 과중하면 잘합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학교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가, 학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근데 가서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첫 번째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진로를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어요. 수능 잘 보면. 수능 잘 보면 바꿀 수 있지만 문과 학생이 이과 과목의 수능을 갑자기 과학 탐구를 갑자기 현역 과정 속에서 고1, 2상 과정 안에서 보는 건 어렵죠.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 괜찮죠. 뭐 요새 대학 가면 1학년이 21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다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교육부에서 혹은 이게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좋은 취지는. 근데 조금 더 속을 저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제 오신 분들의 자녀분들의 연령대를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딱 봤을 때 얘가 앞으로 한 빠르면 2, 3년 안에 늦어도 한 5년 안에는 자신의 진로를 정해야 된대요. 4학년인데. 근데 아직도 막 제가 좀 책은 좀 많이 읽히는데 얘도 그냥 꼬맹이니까 유튜브 보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지 동생 1학년짜리랑 만화 유튜브 보고 무슨 가족들 나와서 하는 유튜브인데 그런 거나 보고 앉아 있는데 얘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뒤에 토깽이네도 보고요. 뭐 여러 개 봐요. 하여튼가 다 기억이 나서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해봤는데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과목 선택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저희 아이가 진로를 그렇게 빨리 정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걸 추진하는 건 국가잖아요.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건 문재인 정부 때고요. 윤석열 정부 때 들었는데 안 바뀌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계속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활약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분의 교육관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도 생각을 했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이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세계적 흐름이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해서 나중에 바뀌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빨리 진로를 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해야 돼? 그건 우리나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204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군 병력과 학생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작년 한 해에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추면 26만 명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68만 명 세대에 제가 수능을 치렀거든요. 저도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원래 목동에서 하다가 이제 금방 일산에 와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저동초등학교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고등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2013년이었는데 800명 있었거든요. 지금 300명 있어요. 2013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에. 그럼 지금 2023년이잖아요. 7년 만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근방 학교들이 대부분 가요. 애들이 심각하게 없거든요. 아마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시는 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저희들, 사교육에 있는 저희들은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노인들은 많아지겠죠. 저희도 언젠가 다 노인이 될 거고 그럼 그 애들이 저희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사회 진출이 늦으면 그만큼 현장에 투입되는 인간이 된다.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이 줄어들면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사회 현장에 투입되라요. 그것 때문에 실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노후를 위해서 아이들이 빨리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노후는 아빠가 알아서 너가 원하고 싶은 걸 하렴. 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학교를 다니던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학교가 204단위를 3년간 운영을 했고 지금 192단위를 운영합니다. 그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었다는 건 학기별로 쪼개면요. 34
단위를 배우던 게요. 32학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어가 일주일에 3시간이 들었다. 그럼 3단위 3학점인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줄어든 거거든요. 일주일로 따지면 2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학교 수업 시간 2시간 주기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랑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갈 때까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학생 중에 라페스타에서 카페 하시는 사장님 있으시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됐어요. 올해부터 시간이 줄어든 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그 카페 매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라페스타 매출 때문에 학생들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애들이 원래 그 시간에 학교 끝나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학원 가기를 바라시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걔네들이 제정신이죠. 근데 애들끼리 봤을 때 걔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야, 지금 학교가 끝나고 학원이 8시에 가면 되는데 7시에 가면 되는데 3시간이나 있는데 너 간식 먹고 숙제하고 학원을 간다고? 노래방 안 갈 거야? PC방 안 갈 거야? 애들은 이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에 애들을 뭔가 가둬놓고 조금 공부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언제 시켜야 되냐면요. 지금 시키셔야 돼요. 5학년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이면 슬슬. 그래서 원장님이나 여기 선생님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학교 끝나면 학원 바로 와가지고요. 밤 10시, 12시까지 가둬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어느 순간부터. 철문을 걸어 잠그고 12시까지 시를 안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그 친구들이 지금 고3이 됐거든요. 참고로 그 친구들 대학 되게 잘 갔어요. 지금 합격하는 대학의 수준이 한 20명, 20여 명 남아가지고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막 날 때가 아닌데도 벌써 카이스트, 한양대 등등 꽤 많은 대학교 2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이상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학교에 지원을 했고 실제로 1차 합격하거나 합격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어머님들께서 못하시잖아요. 아버님이 못하시잖아요. 학교 끝나고 애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 하다 보면 싸워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자녀분들이랑 말도 못하게 돼요. 학원에서 가둬주세요. 독서실 가면 되잖아요. 독서실 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수시 원서 상담하는데요. 제 앞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띵동 하고. 무슨 문자였냐면 독서실에 등원했다는 문자였어요. 애 여기 있는데. 친구가 눌러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전 제 아이도 못 믿겠는데. 아실 거예요. 저 집 김포로 이사 간 이유가 얼마 전에 일산 살 때 김포로 이사 갔거든요. 거기 조금만 더 가면 하성, 애기봉 막 이런 데 나와요. 저 중학교 가면 글로 갈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둬놓을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중학교 가기 전에 특별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완전 가둬놓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학원은 어떻게 하냐? 뭐 어쩔 수 없죠. 원장님 과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영어적으로는 가장 뛰어나게 잘 가르치시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 조나영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강사시장이 목동에도 했거든요. 목동에 있는데 애들이 일산 애들이 왔어요. 목동까지 수학여행 같이 하는 데였거든요. 갖고 제가 그 당시에 젊었으니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서 과학 선생님 한 명이랑 영어 선생님 한 명 기가 막힌 사람이 있대요. 일산에. 갖고 누군데였지? 조나연이랑 썬인가 뭐 그렇대요. 과학이 썬이고 영어가 조나연 선생님이래요. 갖고 뭐 얼마나 잘하길래 거기 앞에 애들도 장난 아니고요. 진짜 잘 가르쳐요. 밤에 궁금해서 이 앞에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합회 와가지고 원장님 뵀는데 약간 연예인 뵙는 느낌으로 좀 했거든요. 진짜 되게 엄청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산에서 최고의 자리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조나영 원장님 믿고 그리고 지금 조나영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믿고 영어 공부 계속 시키신다면 분명 저는 그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랑 같이 관리까지 맡기실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장님도 그러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걸 해주세요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들께서 지금 일단 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해서 이게 진행되려면 머리가 막 아프시기 시작할 텐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자,
원래 9등급으로 진행되던 게 고등학교가 9등급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A, B, C, D, E, I로 바뀐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다 등급이에요. 다 5등급제. 5등급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깊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중학교 때 A, 올 A. 중학교 선생님이 얘는 우리 학교에서 전교 3등이다, 4등이다, 1등이다. 믿지 마세요. 중학교 올 A는 고등학교 4등급이에요. 우리 애 국제고 지원했어요. 4등급이에요. 일반고 4등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자녀분들이랑 싸워서 골이 엄청 깊어져요. 중학교 평균적으로, 특히 여기 정발중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과목마다 A를 받는 비율이 35%예요. 35%면 4등급, 40%예요. 우리 애는 그래도 100점에 가까운 애인데 100점 맞은 애가 93점 받은 애가 반드시 잘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교 1등에 우리의 의대 가야 되니까 내신 등급 따기 쉬운 학교 알려주세요. 그런 어머님들한테 내신 등급 따기 쉬운 학교 알려주시면 거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분위기 좋은 학교 알려주면은 거기는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들어. 뭐 어쩌라고 그러냐. 그렇죠.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럼 저도 사람이잖아요. 상담을 비용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럼 저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자녀분이 수도권 의대에 내신으로 됐든 뭐가 됐든 진학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실게요. 의대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수도권 의대. 그만큼 가기 힘들어요.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의대를 본인의 자녀분이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단 3등급 내지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우리 애가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돼요. 4등급이 나왔어. 3등급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향상시킬지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의 그 현재 실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볼 방법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되는 건 아니고 학원들과 좀 많이 이야기도 해보셔야 돼요. 수학 문제 풀려보면 알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학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비하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영어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둘째는 수학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셋째는 독서 좀 하면 돼요. 독서. 많이가 아니고 적당히. 그리고 넷째가 고등학교 대비해서요. 수행평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중학교 수행평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탐구보고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중심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고등학교 교과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교과는요. 공통교과가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일반 선택이랑 공통교과는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공통교과는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은 등급이 안 나와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등급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5등급이 했으니까 완화가 됐다가 아니고요. 1등급의 범위가 많아졌잖아요. 11%까지가 1등급이에요. 현재는 4등급까지가 1%고. 근데 그 계산 비율이 쫙 몇 퍼센트가 몇 등급, 몇 퍼센트가 몇 등급 나오고 15분 있다가 저랑 같이 일하시는 고모님께서 15분도 안 돼서 현재 몇 등급이 5등급에 몇 등급이 계산 다 해놨어요. 그럼 그분도 그걸 15분 만에 했는데 대학에서 그거 못할까요? 다 해요. 애들 줄 세우기가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일반고에서 1.5등급은 합격을 떨어졌는데 1.8등급은 합격을 했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성적이 줄 세우기가 돼요. 그렇게 1.5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막 Z값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방식에 의한 건데 필요하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네 혹시 나중에 길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그게 모든 과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A만 받아도 되던 과목이 등급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선택 과목이 더 많아져요. 이 다 선택 과목들이거든요. 이 많은 선택 과목들 중에서 아이들이 골라야 되는데 현재도 애들이 물리 선택을 안 하는 이유가 물리는 어렵기도 하고 잘하는 애들만 하고 선택 인원이 적어. 그러니까 등급 받기가 어려워. 근데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늘어나면 각 과목마다 선택하는 학생 수는 더 줄어들어. 그럼 등급 받기는 더 힘들어져.
그럼 우리 애는 대학을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말이야.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급도 중요한데요. 원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진로 영어나 막 이런 거 지금 현재 등급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등급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야 물리 등급 못 받으니까 물리 수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동국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여러분들은 동국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산에서 동국대 가려면 2.0대 2.3은 나와야 돼요. 그래도 떨어집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에 공짜 들어간 학과들. 교과 전형이면 내신 등급 높은 애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짜 들어간 학과 중에 98%가 물리 원투를 다 들었어요. 그럼 물리 안 들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동국대의 교과 전형 방식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앞으로 그런 대학이 더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5등급제여도 이게 원활해진 게 아니다라는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일산이고 이쪽이 김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 끝나고 나서 있어요. 저녁에 수요일, 일산 같은 경우 현재는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뭐 이 사이에 있거든요. 문제는 그럼 애들이 그 시간에 학원을 못 가요. 그쵸? 이걸 들으면. 근데 이거 다 들으면 안 돼요. 잘하는 애들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등급이 5등급인데 이거 들으면 좋다고 듣고 있어요. 멍청한 거예요. 공부해야죠. 이건 1등급 애들만 들으면 돼요. 근데 1등급 애들은 다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 뭐 이제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지 않을지는 저도 서류를 보고 학생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못해요. 그럼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은 언제 하냐?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럼 지금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원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 직접 애를 눈앞에 철장 쳐놓으시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그냥 이사를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자,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수능과 좀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수원, 수특, 확통, 미적, 기하가 현재의 수학이라면요. 이제 바뀐 것에서는 수학이 이제 뭐 대수가 나오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그걸 볼 수밖에 없어져요. 그럼 저라면 이런 선택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시 준비하지 마.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재수로 대학 가려면 정시와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야? 영어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내신에서는 여전히 중요해요. 대학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영어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러면 영어 내신도 엄청 중요해지니까 영어 학원도 더 열심히 다닐 필요가 생겼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언제 공부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누구? 원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로예요. 진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진로 지금 한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이의 직업을 고르지 마세요. 교대에서 제가 지금 맨날 대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직업을 얘기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 진로가 뭐야? 수행평가가 나오면 수행평가 할 때마다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해보래요. 한국사, 역사일기 같은 걸 쓰는데 이 친구는 신소재 공학에 가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자기 진로에 맞게 역사를 하는데 범위가 고구려 시대, 삼국 시대 끝 이때거든요. 삼국 시대 끝. 그때 과학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뭘 어떻게 진로랑 연관을 지어? 근데 진로랑 연관 안 졌다고 점수를 깎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진로를 정할 때는요, 적어도 어떤 확실한 직업을 잡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방향성만. 인문계열이냐, 사회계열이냐, 자연고 계열이냐, 아니면 뭐 공학계열이냐, 사회계열이냐, 이런 부분. 들만 큰 틀로만 잡아놓으세요. 언제까지? 2학년 1학기 될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애가 잘하는 과목과 애가 좋아하는 취지를 보면서 그때부터 맞춰나가는 거예요. 의대가 가고 싶어. 1학년 때부터 진로 희망다 의사.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못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뭘로 바뀌어? 의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으로 바뀌었어요. 여자애들 간호과로 바뀌었어. 진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막 생명공학에서 막
맨 처음에 인간을 탐구하고 싶다가 동물 식물로 바뀌다가 식품 영양으로 바뀌어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얘가 의대에 가고 싶다 공부를 못해서 내려왔구나. 안 뽑죠. 처음부터 식품 영양 하고 싶은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처음부터 하고 싶은 게 그냥 자연과학 계열이야. 점점 구체화 시켜나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탐구, 보고서와 수행평가를 잘하는 능력. 이런 겁니다. 한데 우리 아이들은 아까 인고감소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저희 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둘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11시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에 약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같이 책 읽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작한 게 와이프랑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집에 TV 듣고 같이 책 읽어요. 그냥 책 읽는 시간 가지려고. 너무 안 읽어. 그리고 제 아버님 계시니까 최근에 사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들어도 가르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해? 의견은 절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 그렇구나. 아이들이랑 좀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이건 아빠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은 옆에서 그냥 흐뭇하게 지켜만 보세요. 아빠 말이 틀리더라도 아빠 당신 왜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빠 나 꿈을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 막 공부를 못해서 어디를 못 간대요. 그러면 아빠들이 숟가락 집어서 당신 뭐 한 거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진로 설정하는데 여러분 비용 들이시는 것도 있는데 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운영되어지는 진로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은 그냥 거기 뭐 군인 나오고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좋은 직업 나오면 야 이거 봐 너 이게 너한테 맞대요. 근데 상담 가지고 우리 애가 이게 맞대요. 다 필요 없죠. 그냥 계열만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해석을 원하시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무료니까. 요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고 발표력 길어주시면 좋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가시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애 빨리 키우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아이들의 문해력이 진짜 약합니다. 진짜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단어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독해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를 독해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진짜 많아요. 저희가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게 많아서 진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여튼 저하고 이런 친분이 있어서 와서 시간 내주셔서 좀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강좌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문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남아서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과 상담하셔도 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